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의 치열한 패권 전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자 러시아가 핵 잠수함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달러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근본위 통화 출시를 앞둔 러시아의 루블화가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과 자원이 거의 고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에서 러시아군은 서방 군사 표준의 우월성이 완전한 허구임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쇼이구는 우리는 독일 탱크, 미국 장갑차, 영국 미사일 및 기타 무기 시스템의 파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가를 파트너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와 중국의 양자관계는 모든 면에서 전략적 관계 수준을 넘어 단순한 동맹 이상의 관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6개월에 걸친 군사작전의 더딘 진전을 보상하기 위해서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서방 언론의 추측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쇼이구 주장과 달리 러시아가 핵잠수함에 요격이 불가능하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센급 핵잠수함이 마하 5의 새로운 지르콘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가 새로운 핵잠수함에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을 장착하는 과정에 있다는 리아 국영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쉽빌딩 코퍼레이션의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대표는 리아의 야센 M 다목적 핵잠수함이 정기적으로 지르콘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885M으로 알려진 야센급 핵잠수함은 소련 시대의 핵공격 잠수함을 대체하고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건조되었습니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지르콘 미사일은 사거리가 900km에 달하고 음속이 5배로 이동하기 때문에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직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야센급 핵잠수함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는 목적에 북한 보호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장관은 11일 모스크바 제11차 국제안보회의에서 세계가 핵전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순남은 평양의 정권 교체를 위한 워싱턴의 열망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근역에 핵 능력이 있는 항공기와 잠수함을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군사 주둔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순남은 이제 문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언제 시작하느냐라면서 그는 올해 한 해에만 미국이 이 지역에 핵 탑재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 핵 탑재 폭격기를 포함한 대규모 전략무기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소형 신형 핵탄두를 공개한 직후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니미츠가 이끄는 항모 타격단 11호가 한국 군항에 입항했습니다. 6월 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미 합동훈련에 참가했고 2주 후 미국은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USS 켄터키호를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20발의 트라이던2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이 핵잠수함은 총 88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전쟁이 군사적 패권전쟁에서 통합패권전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부터 24일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달러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근본위 통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러시아의 루블화가 갑자기 폭락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꺼번에 350bp를 인상했습니다. 루블화 폭락의 원인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대비 무려 85% 떨어진 경상수지 흑자에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근본위 통화 출시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자금을 이탈시키고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루블화를 폭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트에서 검정색 선은 루블화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고 이 푸른색 선은 러시아 인플레이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루블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했다가 갑자기 급등했고 지금 다시 또 폭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크게 급등했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루블화가 폭락했다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위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루블화 가치가 침공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차트에서 보듯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내려가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자 루블화 가치가 동반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차트는 앞에서 보신 차트이고 오른쪽 차트는 러시아의 금리 차트입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다가 계속 크게 급등한 것은 러시아가 금리를 4%대에서 20%를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서 러시아가 다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반해서 루블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 폭락했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지나치게 폭락하자 다시 금리를 350bp 올렸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화요일 기준금리를 12%로 350bp 인상했는데 이것은 크레물린이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한 이후 루블화 급락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18개월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 연속 증가이자 가장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긴급회의는 러시아의 무역수지에 대한 서방 제재의 영향과 군비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월요일 달러 대비 루블이 100선을 넘어선 이후 열렸습니다. 푸틴의 경제 고문 막심 오르슈킨이 느슨한 통화정책이 루블화 약세를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몇 시간 후 중앙은행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다음 회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매파적인 표현을 다 포함하지 않았고 성명에서 루블의 평가 절하가 물가로 전이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정 직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강화할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의 분석가 클레멘스 그래프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경제에 의미 있는 둔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내수 수요의 강력한 확장이 또한 수입 증가를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급격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2년 GDP의 10%에 가까웠는데 올해 2분기에는 GDP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는 러시아에 부과된 서방의 제재를 감안할 때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메르츠방크의 통화전략 책임자 율리히 로이트만은 루블화 약세에 가속하는 자본 통제의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러시아에서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자본을 러시아 내에 유지하도록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을 거의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루블화 하락의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1월부터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5% 감소했습니다. 런던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리안 피치 수석 이머징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제재로 인해서 자본 유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환율의 개입을 위한 탄력은 거의 없다. 중앙은행은 일부 동결되지 않은 위안화 자산과 금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은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